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AIML 기술 전하고 있는 문곤수라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오늘 마지막 세션은 저희가 여태까지 훈련 실습도 했고요. 그 다음에 추론 쪽 실습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 쪽 실습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보이는 그 노트북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저희가 계속 실습을 해왔던 환경인데요. 먼저 저희 쪽 그 세이지메이커 밑에 세이지메이커 스페셜 웹비나 거기 밑에 폴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랩 1, 2, 3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어떤 파일을 지금 열어놨냐면요. 랩 3에 있는 리드미 파일 요거를 오른쪽 클릭을 이렇게 합니다. 하시고 다시 오픈 위드 마크다운 프리뷰를 하시게 되면 이제 랩 3번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리드미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쭉 한번 내려볼게요. 쭉 내용이 있는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뭐 셀 바이 셀 아니면 노트북 단위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에러가 없는 코드를 내가 실행을 해서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와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해 못한 어떤 그 라인이라든지 내용들은 다시 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러가 없는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미래를 위해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런 자료들, 이 실습 자료들이 내용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깊숙한 내용들을 설명 못 드릴 예정이 있지만 하지만 오늘 이 파이프라인 쪽 실습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추후에 내가 다시 와서 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 위주로 오늘 세션 1시간 반 동안은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랩 3에 대한 파이프라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여기 보이는 그림이 있죠. 이 보이는 그림은 저희가 그 훈련 추론에 대한 실습이 끝났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해서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조금 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여기 노트북을 실행을 다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요 화면 스냅스백 같은 경우는 제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GUI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저희 이렇게 확인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초기에 스튜디오 에러 관련된 이유 때문에 스튜디오를 못 쓰는 분들은 요걸 보지 못하겠지만 추후에 한번 스튜디오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셋업이 되신 분들은 실행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시면 저희 스튜디오 파이프라인 여기 보여지는 것들이 4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프로드 베이직 프리프로세스라고 해서 저희가 배웠던 전처리 관련 스텝인데요. 저희가 원본 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전처리 로직 코드를 갖고 돌려서 실행한 다음에 결과에 대한 전처리 그 파일이 나오는 그런 스텝이고요. 그 스텝을 여기서 생성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 마크는 이 스텝이 잘 성공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스텝은 이제 프로드 베이직 트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훈련이 하는 스텝인데요. 저희가 이 화살표 보시면 이 전처리 스텝의 결과 파일, 전처리가 된 결과 CSV 파일을 입력으로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 훈련 스텝으로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련 스텝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XGBoost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모델 훈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스텝을 통해서 저희가 훈련을 했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 스텝이 끝나게 되면 다음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세이지메이커 리얼타임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추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추론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엔드포인트를 만들 때 필요한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모델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들기 위한 스텝으로서 프로드 베이직 크리에이트 모델이라는 걸 여기 스텝을 만들게 됩니다. 그걸 만들게 되고 이 크리에이트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이지메이커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스텝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로드 베이직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 스텝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4개의 스텝이 돼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4가지를 만드는 작업을 오늘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노트북이 3.1부터 3.7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 3.7이 있는데 조금 더 이 실습을 나중에 하실 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퀵 어프로치,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접근 이게 2가지 방법을 지금 준비했고요. 퀵 어프로치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빠르게 한번 해보려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에 있는 프리페어 데이터 셋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S3에 업로딩해서 하는 작업이 3.1 노트북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하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요 올 파이프라인 노트북에서 이 모든 스텝들을 정의를 하고 스텝들을 엮어서 파이프라인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게 되면 위에 보였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6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가 스텝 정의해서 파이프라인 정의하고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엔드포인트를 만들었잖아요. 만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죠. 추론을 해서 얼마나 모델이 결과를 줘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저희가 애큐러시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3.7은 인퍼런스 애널라이즈에서 인퍼런스를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는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퀵 어프로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은 3.1 아까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3.1 전처리 스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3.7, 3.6번의 올 파이프라인 같은 걸 보게 되면 모든 스텝들을 여기 정의하거든요. 근데 실제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전처리 스텝을 먼저 만들게 됐죠. 그래서 전처리 스텝을 다 만들고 완성을 하고 테스트하고 유닛 테스트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전처리 테스트만 첫 번째 걸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만들게 되면 잘 동작을 하네. 이제 작업을 끝내고 그 다음 스텝인 트레인 스텝. 그래서 그 다음에 트레인 스텝을 또 한번 만들고 유닛 테스트를 하는. 그래서 하나 스텝씩 따로따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처리 스텝, 그 다음에 훈련 스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크리에이트 모델 스텝. 그 스텝을 만들고 또 파이프라인 정의를 해서 이 단계를 끝낸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또 한다는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3.5 디플로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배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3.5가 끝나게 되면 저희는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텝들을 모두 엮어서 만드는 3.6. 그래서 이 3.6은 위에서 봤던 퀵 어프로치에서 3.6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3.6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3.6을 하신 다음에 만약 3.7을 해서 결과를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제가 다 끝내고 나면 사실상 제가 오늘 이 과정은 하진 않을 텐데 시간이 되면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다 끝내고 조금 더 제가 원하는 파이프라인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하겠다 하시게 되면 요 고급 과정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스텝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래서 튜닝 스텝을 넣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모델 레지스트리 스텝, 그래서 제가 훈련한 모델들을 모델 어떤 데이터베이스인 모델 레지스트리에 넣어서 모델의 버전 관리 등을 통해서 쓰고 추후에 이 등록된 모델을 추론과 이제 배포를 통해서 쓰겠다. 그런 관점에서 모델 레지스트리 스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평가 스텝이라고 해서 제가 모델 만든 것들이 얼마나 성능이 나와서 이 성능이 좋게 되면 뭘 한다든지 그렇게 조건 스텝으로 가게 돼서 조건을 통해서 분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저희가 이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스텝을 여기서 쭉 처음부터 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캐싱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실행했던 스텝들은 캐싱이 되어서 다음번에는 실행하지 않고 바로 지난번에 했던 결과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 캐싱 기능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이제 파이프라인 이 고급 과정이 있고요. 요건 실제적으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던 부분들은 이게 조건 스텝인데요. 이 조건 스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true가 나오게 되면 이제 왼쪽 true로 간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고급 과정을 추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단계는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고급 스텝에 대한 내용들이 또 전반적 설명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베이직이라고 했는데 이 베이직 4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을 이제 하실 때 먼저 이 노트북에서 현재 3.1을 한번 열어볼게요. 3.1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좀 화면을 크기 위해서 왼쪽에 이 버튼을 하나 누르면 이게 토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화면이 보였고요. 실적으로 한번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려볼게요. 한번 쭉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한번 보시고 제가 10초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은 좀 간단해요. 사실상 여기 그 노트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에서 사용할 변수 같은 거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스텝에서 사용할 원본 데이터 세트를 S3에 업로딩 합니다. 그리고 뭐 다음 노트북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저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건 노트북은 간단하니까 여기서 저희가 셀 하나씩 한번 실행해 볼게요. 셀을 하나씩 실행해 보면 첫 번째는 버켓 이름을 가져오는 거죠. 버켓 이름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름이 이런 거를 가진 버켓을 쓰겠다는 부분이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셀에 있는 프로젝트 프레픽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세이지메이커 웹비나 파이프라인 베이스라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 프레픽스를 갖고 앞으로 저희가 스텝 관련된 이름을 정할 때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한번 정해놓고 다음 노트북도 계속 이걸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름 많이 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엔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계속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프린트 셀 보시면 저희가 이 클레임 데이터와 커스터머 데이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로딩을 할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셀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업로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그 데이터 파일이 이 S3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주로 쓰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쭉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서 이런 5가지 변수를 저장했고요. 요거를 이제 다음 노트북에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냥 워밍업 수준의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요거 왼쪽 토글해서 다음에 3.1 한번 볼게요. 3.1을 보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한번 조금 이 왼쪽 메뉴에서 제가 즐겨 쓰는 게 하나 있는데, 왼쪽 여기 그 밑에 요 버튼 있죠. 이렇게 저희가 그 벌립 버튼 3가지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주로 이렇게 그 크게 이런 헤드라인으로 표시했던 부분들이 여기 헤드라인 된 부분만 이렇게 딱 요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쭉 보다가 이 원본 데이터 파일 확인 및 전처리 코드 로직 확인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서 제가 마지막 거만 볼래.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확인하기 6번 누르면 6번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이렇게 스크롤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못 찾는데, 그때는 이렇게 토글 버튼 요거 이용하셔서 요거 누르셔서 이동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요거는 이제 없애고, 그게 여기 제가 앞에 이 노트북에서는 1번부터 7번, 요게 제가 아까 그 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보시면 처음에 전처리 계열을 조금 제가 설명드려요. 언급이 되어 있고요. 설명은 다 안 하겠지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라이브러리 로딩,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라이브러리 같은 로딩하게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 파일 확인 및 전처리 코드 로직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델 빌딩 파이프라인 스텝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만들고, 5번째는 스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 파이프라인 정의 및 하고 실행까지 합니다. 그 다음 6번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근데 요 확인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파이썬 SDK로 또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스튜디오에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처리된 결과를 저장을 해서 다음 훈련 노트북에서 입력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셀을 전체 하나하나씩 실행하기보다는 한번 전체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그냥 런한 다음에 전체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런 버튼 눌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run all cells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체에 있는 셀들이 다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실행해 놓은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볼게요.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거를 돌리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3분 정도 얘가 그 프로세싱 관련된 스텝이 돌아가거든요. 3분 정도 시간 동안에 제가 여기 있는 것들 중요한 거 좀 찝어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실행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메뉴를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화면에서 여기 상단에 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run all cells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 오른쪽에 여기 커널 옆에 요 색이 회색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실행되는 거고요. 참고로 제 여기 바탕색이 검정색인데 대부분 디폴트는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실행되는 동안 여기 세팅지를 보시면 세팅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주피터 레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크를 했고요. 여기 라이트가 있는데 제가 라이트를 하게 되면 라이트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이 좋아서 세팅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랩딤 누르신 다음에 랩 다크, 주피터 랩 다크 누르시면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편하게 개인적으로 이걸 선호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계속 회색이에요. 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좀 내려가 볼게요. 어디 실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로 실행이 끝났던 얘기입니다. 세 번째 셀이 실행이 끝났던 얘기고요. 쭉 보겠습니다. 내려보면,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하다 보면 많이 뭔가 있죠. 쭉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5.5 파이프라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꽃표가 나올 것 같아요. 꽃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 파이프라인 실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셀들 아까 전체를 실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게 되면 결과가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딱딱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다시 맨 위에 올라가서 뭐 중요한 셀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가 오전 세션에 이게 언급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세 단계를 통해서 처음에는 스텝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뭐 전처리 스텝, 훈련 스텝 등을 통해서 스텝을 각각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로 스텝 정의된 것들을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정의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파이프라인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게 되면 요 단계마다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살표들이 디펜던시가 있어서 요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를 가게 되고 이런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단계로 저희가 파이프라인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용들이 각각 스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가 내용이 있는데 요 간단한 내용을 써봤고요. 제가 저희 이런 링크를 보시게 되면 클릭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들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노트북 커널은 저희 콘다 파이썬 3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오전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싱 스텝에 대한 여기 또 정의가 하나 있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프로세싱 스텝에 대해서 저희 개발자 가이드 내용이 있습니다. 가이드도 있고 어떻게 스텝을 코딩을 하는지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조해서 저도 만들었고요. 사실상요. 요걸 추이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비슷하게 저희 라이브러리 필요한 것들 이렇게 로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 노트북에서 정했던 변수들 로딩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변수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본 데이터 파일을 한번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저희가 이런 원본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데이터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질문창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파일 마지막 셀에서 usage error, unknown variable, claims data URL 에러가 갑니다. 하고 나왔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노트북으로 보입니다. 해결이 됐다고 좀 연락을 받았고요. 일단은 지나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에러가 왔는데요. 뭔가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뭔가 동작을 오동작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에러 해결은 된 거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3.2를 보고 있었는데요. 3.2 같은 경우 다시 좀 볼게요. 제가 아까 하던 걸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원본 데이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처리 코드 로직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전처리 코드는 여기 src에 있는 프리프로세싱 py 파일이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아까 한번 봤거든요. 오전에 CSP가 봤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요거를 한번 제가 이 환경을 살짝 그 파일의 위치 같은 것만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 도커 컨테이너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것들을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인풋 파일이라든지 아웃풋 파일 이런 경로를 만들어 놨고요. 요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로컬에서 그냥 파이썬 명령을 통해서 이 코드를 이렇게 실행하고 위에 있는 입력 파일 위치, 뭐 아웃풋 파일 위치를 아규먼트를 넣은 다음에 실행을 해서 실제 이 결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만든 이 전체 로직 코드가 잘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됐죠? 이렇게 된 거를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처리 결과 끝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아,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번 데이터를 이렇게 뭐 프로드 01 레이블에 따라서 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그 로직 확인 데이터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 만듭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만들 때 처음 저희가 파이프라인에 전달할 수 있는 파라미터 변수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파라미터 변수로서 프로세싱 인스턴스 카운트 얘를 뭐 디폴트 밸류 1개 이렇게 만들었고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인스턴스의 종류를 제가 ml_m5x large 뭐 이렇게 만들게 되고 또 입력 데이터를 제가 실질적으로 인풋 데이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변수를 정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텝을 이제 뭐 파라미터 관련 변수를 정의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이 전처리가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하나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세이지메이커의 sklearn의 프로세싱에 sklearn processor라고 해서 프로세스를 필요한 것들 위에 것들 아규먼트로 넣어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싱 스텝은 이제 보시면 아규먼트가 몇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도 정하게 되고 위에서 제가 프로세스 정의했던 사이클런 프로세스도 넣게 되고 인풋 정보, 아웃풋 정보 이런 것들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추가적인 잡 아규먼트 이런 걸 넣어서 실질적으로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인자를 넘긴다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전체가 들어간 로직 코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로직 코드를 넣게 되면 이렇게 해서 스텝에 대한 정의가 끝난 거죠. 끝나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파이프라인 정의는 여기 보시면 파이프라인 이름을 제가 아까 프로젝트 프리픽스 뭐 정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요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이제 실제로 이름을 넣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제가 위에서 정했던 프로세싱 인스턴스 타입이라든지 카운트 그래서 요것들은 파라미터가 이제 넘어가서 파이프라인 실행이 되는데요. 요것들은 언제든지 나중에 제가 원하는 타입, 카운트 같은 것을 넣어서 조절할 수 있고요. 인풋 데이터 요것도 이 프로세싱을 할 때 입력 데이터인데요. 요것도 S3의 특정 위치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나중에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입력을 바꿔가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스텝은 제가 위에서 하나 스텝을 정했죠. 그래서 스텝 프로세스라는 스텝을 하나를 넣어서 이제 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제가 여기서 이 파이프라인 데피니션을 한번 본 겁니다.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JSON.load를 하게 되면 JSON 형태로 제가 위에서 정의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정의했던 스텝 정보들 그래서 여기 스텝이라고 있죠. 스텝에 제가 프로드 베이직 프로세스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SDK로 이렇게 정의해 놓은 내역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JSON 파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JSON 파일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내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됐고 제가 파이프라인을 여기서 제출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행이 이제 되게 되고 제가 여기서 한번 실행된 내역을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익스큐션에 대한 어떤 실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여기 파이프라인 익스큐션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여기 executing 해서 현재 실행 중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24번에서 제가 실행한 다음에 여기 기다려 웨이팅 됐었잖아요. 근데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요 셀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웨이팅이 끝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끝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스텝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리스트 스텝이라는 거 명령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끝났는지 이런 거라든지 이 스텝의 스테이터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기 이제 succeeded라고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고 실패면 failed라고 나옵니다. 나오게 되고 LMS까지 여기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세이지맥 스튜디오에서 확인하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걸 한번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이제 못 가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보게 되면 스튜디오에 로그인하시게 되면 뭐 이렇게 저희 UI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버티컬 메뉴 바를 보게 되면 맨 밑에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걸 먼저 클릭하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리스트 박스에서 여러 가지 그 메뉴가 나옵니다. 뭐 근데 그 중에서 파이프라인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제가 그 금방 실행했던 파이프라인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걸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나와서 요 파이프라인에서 하나의 어떤 액티비티 실행이 됐다는 의미고요. 하나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 그 세이지메이커 콘솔로 한번 가보시면 제가 콘솔로 가봤습니다. 이 콘솔로 가신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스튜디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저희가 셋업이 잘 되었다고 하게 되면 여기 유저가 있습니다. 유저가 있게 되고요. 오른쪽에 런치 앱이라는 여기 리스트 여기 박스가 보이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스튜디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저희의 어떤 통합된 어떤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저희가 파이프라인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정도로 쓸 예정이고요. 여기 왼쪽에 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요 리스트 박스에서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뭐 파이프라인도 있고 뭐 데이터 랭글러, 프로젝트 여러 메뉴가 있는데요. 실적으로 요거 파이프라인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제가 금방 파이프라인 하나 실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프로젝트 프리픽스로 세이지메이커 웹비나 파이프라인 베이스라고 아까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거고요.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적으로 제가 만들었던 요 파이프라인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요. 여기에는 탭이 몇 개 있는데요. 익스큐션, 그래프, 파라미터,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스큐션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해놓은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한 내역들, 그래서 실행한 내역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같은 경우 보면 내가 어떤 아까 정의해냈던 거 아까 제이슨 파일로 저희가 파이프라인 정의했는데요. 그 제이슨 파일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로 내가 정의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현재는 스텝이 한 개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개만 나온 거고요. 여기는 어떤 실행 결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는 처음에 제가 리드미 파일에서 얘가 초록색이면 뭐 잘 성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얘는 뭐 실행력이 있지 않는 그냥 뼈대 우리가 정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요.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싶은 거, 이 실행한 내역이 어떤 건지 보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 왼쪽에 execution 누르신 다음에 지금 이건 우리가 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스테이터스도 뭐 성공했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언제 했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요 프로드 베이직 프로세스 스텝이 잘 실행이 돼서 초록색이 된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스텝을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흥미있는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스텝에서 뭐 인풋, 아웃풋, 뭐 로그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보들. 그래서 인풋이라는 거는 이 스텝이 실행되기 위해서 입력했던 정보들. 이게 되게 많은데요. 사실상 제가 아까 넣었던 정보는 일부가 있는데요.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디폴트로 들어간 인풋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스텝에서 제가 정해놓은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레인과 테스트에 대해서 전처리 결과 끝난 것들을 S3에 어디에 놓겠다. 해당 정보들이 여기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스텝을 하다 보게 되면 저희가 에러가 또 많이 나요, 사실상. 그러면 이
어떤 로그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링크를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워치 콘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클라우드 워치를 이동을 해서 실제로 자세한 로그들을 볼 수도 있고 해서 좀 디버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이 전체의 스텝을 이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저희 노트북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전처리 봤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이 전처리 결과를 제가 이렇게 추출을 해서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트레이닝 스텝을 쓸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끝나게 되고 다음 노트북이 3.3을 가볼게요. 네, 3.3도 비슷하게 제가 Run All Cell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3.3인데 여기 Run 버튼 있고 그 다음에 Run All Cells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슷하게 이렇게 그 마크 회색 생겼죠? 생긴 다음에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제가 보기에 적어도 한 3, 4분 걸리는데 이게 뭐 바로 이게 꺼져요. 흰색 꺼지게 되면 무언가 중간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에러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에러가 났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돌면 잘 돌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사실상 이렇게 전체를 실행했지만 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셀 단위를 실행한 게 맞아요. 셀 단위를 하나 보시고 결과 확인하고 셀 단위 실행하고 결과 확인해보고.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뭐 데모 목적 노트북이 많아서 좀 빨리 실행하는 관점에서 전체를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 하실 때는 셀 바이 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로직이 확인이 되면 뭐 나중에 테스트 하실 때는 이렇게 전체를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그 전체 노트북의 골격은 앞에 전처리 골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모델 훈련 스텝 개요. 2번 기본 라이블 로딩. 3번 훈련에 사용할 전처리된 파일 확인. 그 다음에 스텝 생성.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정의. 스튜디오에서 확인. 아티팩트 추적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왼쪽 있잖아요. 요거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클릭하시면서 일단 한번 쭉 한 30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초 보신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찝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뭐 시간을 좀 짧게 들었는데요. 다시 제가 조금 중요한 것만 찝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뭐 아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 이전 스텝에서 전처리 스텝을 통해서 나온 파일 결과들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가져왔고요. 이전 노트북에서. 그래서 이런 S3 경로에 있고 요거의 내용 전처리된 결과를 한번 쭉 봅니다. 이렇게 됐군. 확인하고요. 실제로 이제 훈련에 대한 스텝을 이제 정의합니다. 정의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존과 똑같이 먼저 파이프라인 좀 관련된 변수들을 여기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닝 인스턴스 타입. 그래서 내가 훈련한 인스턴스 타입을 여기서 ML M5 X라이를 쓸 거라고 지금 정의를 해놨고요. 디폴트로. 이걸 뭐 다른 어떤 그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GPU가 필요하면 ML P3급 정도의 인스턴스를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넘겨서 내가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이프라인 만든 다음에 요 변수만 바꿔서 계속 재실행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자동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스턴스 타입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해가면서 쓸 수가 있고요. 또한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도 계속 인풋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처리해 놓은 결과가 1번, 2번, 3번인데 그것들이 뭐 다른 거죠. 그것들을 계속 다르게 넣어보는 거죠. 넣어서 돌려보면 좀 빠르게 이런 걸 실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런 거를 파이프라인 변수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재를 넣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실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떤 저희가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또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근데 훈련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뭐 저희가 고전에 배웠던 것처럼 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생성도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에스티메이터 생성을 SG 부스트, 에스티메이터 생성을 이렇게 쭉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낸 다음에 저희가 모델 훈련 스텝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훈련 스텝도 아까 전체 스텝과 비슷하게 뭐 이름을 정하고 내가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쓸 거야. 그래서 위에 정해놓은 제가 XGB 트레인이라는 에스티메이터를 인지를 넣은 거죠. 넣고 인풋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S3 어디에 있어? 라고 지금 정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 밑에 잠깐 내용을 보시면 이따 제가 6.1의 올 파이프라인 노트북을 보게 되면 이 훈련 스텝의 정의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6.1부터 보게 되면 여기 인풋 데이터 자체를 보시면 스텝 프로세스 위에서 정의한 전처리 스텝이 있어요. 전처리 스텝에서 나온 최종 전처리 결과 파일이 있는데 그 경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 밑에 프로퍼티 밑에 프로세싱 아웃풋 컨피그 아웃풋에서 제가 트레인 쪽의 아웃풋을 저희가 지정을 했고 S3 아웃풋, S3 URI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텝 프로세스의 최종 결과인 전처리 결과가 S3 있거든요. 그거 자체를 훈련에 입력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의되어서 전에 쓰였던 스텝의 아웃풋을 입력을 넣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이렇게 넣는다는 거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훈련 스텝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처리 스텝을 제가 안 만들었다 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냥 전처리가 된 결과 S3 파일 경로를 여기 그냥 다이렉트로 넣습니다. 넣고요.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 했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제가 파이프라인을 엮어서 모든 걸 스텝을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디펜던시를 해서 정의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훈련 스텝을 정의했죠.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이 파이프라인 정의를 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의 이름을 제가 프로젝트 프리픽스를 넣고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넣었어요. 넣고 파라미터도 이렇게 트레이닝 인스턴스 타입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을 넣고 스텝도 위에서 정해놓은 거 하나 스텝 트레인 훈련을 하나 넣어서 파이프라인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게 됐고 이 파이프라인을 또 한번 정의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제이슨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쓰였던 파라미터들 의 내용들, 스텝들의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이슨으로 내가 파이프라인을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만든 파이프라인을 뭐 제출하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실행 상태를 보게 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끝나서 요 셀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실행 단계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훈련 스텝도 스텝 네임이 프로드 베이직 트레이닝이 잘 됐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튜디오 확인도 이렇게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아티팩트 경로를 제가 또 다음 노트북에서 이거를 입력을 쓰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크게 중요한 아티팩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훈련했을 때의 저희가 최종 결과인 모델 아티팩트. 그래서 모델.targg 파일, 모델의 가중치 파일이 있는 이 파일을 제가 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해서 요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에서 사용했던 저희가 도코 이미지를 저장하는데요. 보통 훈련과 추론할 때 도코 이미지를 분리해서 사용해 온 건 맞는데요. 일단은 간단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훈련과 추론의 도코 이미지를 똑같이 공통으로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훈련과 추론의 도코 이미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에서 사용한 도코 이미지만을 그냥 여기 저장해서 나중에 추론 때 쓰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변수를 저장하게 되고요. 다시 제가 여기서 파이프라인 한번 가볼게요. 파이프라인을 가서 이건 아까 전에 결과기 때문에 이거를 닫고 요것도 닫을게요. 닫고 왼쪽에 아까 파이프라인 요걸 더블 클릭 한번 더 해볼게요. 하게 되면 금방 그 두 개가 생겼어요. 아까 그 맨 밑에 같은 경우는 훈련 때, 전처리 때 했던 그 실행 기록이고요. 이 위에 게 같은 경우는 금방 훈련 때 썼던 실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훈련 스텝 하나 돌렸죠. 하나 돌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클릭하고 인풋, 아웃풋 보시고 아웃풋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저희가 그 매트릭 값들을 저장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훈련 스텝을 통해서 했던 밸리데이션 AUC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셋으로 했던 AUC 값이라든지 이런 값들도 이 훈련 스크립트에서 남기거든요. 그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모델 훈련의 결과인 모델 타르 GG 파일인 것들도 이렇게 S3에 어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풋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제가 넘겼던 아까 이런 그 파일의 내용들도 인풋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훈련 스텝까지 받고 다시 주피터 노트북을 가게 되면요. 이번에 3.4를 볼게요. 3.4를 클릭해 보면 3.4도 네, 똑같이 런 올셀러 한번 볼게요. 런 올셀러 본 다음에 한 2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20초 동안 대충 뭐가 있는지 잠깐 보시고 제가 또 중요한 거 찝어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다른 분들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살짝 넘어갈게요. 어떤 질문이 아니면요. 스텝 프로세스 프로퍼티로 인풋의 이전 컴포넌트에서 학습한 모델을 다음 컴포넌트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 전처리 스텝도 있고 훈련 스텝도 있는데요. 각각 스텝에 대한 인풋의 정의를 이전 스텝에서 나온 결과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미고요. 그런 것들이 정의된 것들이 최종 스텝의 아웃풋을 입력을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일단 지금은 제가 스텝 하나만을 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전 스텝에서 뭔가를 입력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처음에 제가 유닛 테스팅 관점에서 봤을 때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훈련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 제가 하나씩 만들었는데요. 이걸 2개씩 볼 수도 있어요. 유닛 테스팅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드밴스드를 가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그 2.1에 트레인 EXP 파이프라인 있거든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가 살짝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쭉 내려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스텝을 2개 테스트했습니다. 훈련 스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지스터 모델.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한 다음에 이 모델 레지스터에 등록을 할 거야 라는 2개 스텝을 유닛 테스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2개 스텝을 이렇게 연결된 걸 했고요. 여기 지금 고급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보시면 5.1 올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엮습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팅을 하나 스텝을 해보고 잘 되면 이렇게 2개를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되면 처음에 이게 다 엮는 거죠. 전체를.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다 엮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실무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단위로 하게 되고, 그래서 훈련은 내가 할 수 있고, 다음 HPO,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옆에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닛 테스팅 관점에서 한 개 스텝 혹은 이렇게 2개씩 묶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요거 보시면, 훈련과 레지스터 모델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훈련에 대한 아웃풋, 그래서 모델 아티팩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티팩트의 결과가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의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도 이따가 이 디펜더시가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얘를 제가 또 혼동이 되니 얘는 다 끄겠습니다. 다시 어드밴스드가 아닌 베이스를 볼게요. 그래서 제가 훈련 스텝을 했고 지금 3.4의 크리에이트 모델인데 얘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3.4의 실질적으로 이제 그 크리에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또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엔드포인트를 만드는데요. 엔드포인트를 만드는데 제가 요거 보시면 훈련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훈련을 여기 통해서 저희가 이 모델 아티팩트가 이게 나옵니다. 아티팩트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모델 타라점 GG 파일에 S3에 남게 되고요, 보통.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시면 호스팅 할 수 있는 도커 이미지인데요. 여기 ECRN 쪽에서 저희가 도커 이미지를 갖고 와요. 입력을 넣게 되고 이 모델에 대한 아티팩트를 갖고 와서 요걸 갖고 저희가 이 모델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 모델이라는 말을 보면 헷갈려요. 여기서 모델 훈련하고 뭐하고 해서 헷갈려서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저희도 개인적이 아니라 저희는 세이지 메이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지 메이커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이 세이지 메이커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다음 노트북에서는 요 엔드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단계는 이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요걸 갖고 오게 되고 이 모델 아티팩트 가져오고 그 다음에 ECR에서 이런 그 도커 컨테이너, 추론형 도커 컨테이너 갔다 와서 이 모델을 만든다. 요걸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앞에 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쭉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을 정의할 때 여기서 보면 이미지 URL 얘가 추론형 도커 컨테이너예요. 추론형 도커 컨테이너를 내가 스텝 트레인 쪽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따가 6.1에서 이런 코드를 쓸 거고요. 실제 코드 같은 경우 이 모델을 제가 만들 때 이 이미지 URL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추론형 도커 컨테이너인데 제가 이전 노트북에서 훈련을 썼을 때 도커 컨테이너 URL을 저장해 놨어요. 그 변수를. 그래서 이 변수를 넣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훈련했을 때 모델 아티팩트 얘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살짝 요 변수도 막 볼게요. 요거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옵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요게 그 엑스지비스트 제가 훈련에 썼던 도커 이미지 URL이고요. 요거를 이제 갖고 온다는 얘기고요. 또한 제가 여기 트레인 모델 아티팩트 볼게요. 얘도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이 S3에 있는 이 모델 타레존 GG 파일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텝들을 이제 정의를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 크리에이트 모델 스텝을 갖고 와서 필요한 인자들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정의를 해서 실적으로 이렇게 실행 결과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델 아티팩트 경로 추출을 실적으로 해놓습니다. 해놓게 되고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정의해서 다음 노트북에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화면에 조금씩 좀 끊기는 게 있는데, 아이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3.5로 한번 가볼게요. 3.5로 가신 다음에 얘도 같이 한번 전체를 런하고 런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20초 정도만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쭉 한번 보시고 20초 뒤에 제가 중요한 것만 찝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조금 저희 통신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조정을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요 3.5 노트북이 이제 엔드포인트를 배포하는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스텝인데 제가 한 조금 시간을 들였고 아마 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는 일들은 계속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굉장히 반복적인 내용들을 조금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내용만 조금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엔드포인트를 하게 되면 뭐 이렇다라는 부분들을 넘어갈게요.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 엔드포인트 만들 때 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서 뭐 아까 훈련 스텝처럼 특별하게 엔드포인트 스텝이 있게 되면 저희가 그걸 쓰면 되는데 현재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걸 조금 응용해서 제가 프로세싱 스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제가 여기 소스 폴더를 볼게요. 보시면 여기 디플로이 모델.py가 있어요. 이 파이썬 코드에 실제로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스크립트를 넣어놨어요. 제가요. 넣어놨고요. 이 스크립트를 실질적으로 프로세싱 스텝에서 돌리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크립트를 스텝에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로딩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또 파이프라인 변수들을 이렇게 쭉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뭐 이게 제가 프로세싱 스텝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싱 관련된 이런 뭐 인스턴스 정의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인스턴스 타입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아까 배포에 필요한 스크립트 파일을 정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 S3에 업로딩해서 쓰겠다 해서 이렇게 업로딩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프로세싱 때 사용했던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세싱 스텝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전 노트북에서 만들었던 세이지메이커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인스턴스 타입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엔드포인트 네임 이런 것들을 넘겨서 실질적으로 넘기고 코드를 보시면 제가 아까 S3에 업로딩 했던 이 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 여기 엔드포인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 정의는 뭐 계속 똑같습니다. 이제요. 똑같게 필요한 파라미터 넘기게 되고 스텝을 디플로이 스텝 정의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 정의하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정의하고 실행한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현재 이게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익스큐션 웨이트는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게 되면 실행 단계가 보이겠죠. 그래서 보이면 똑같이 이 엔드포인트가 이 스텝이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걸 갖고 실질적으로 추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면 전처리된 결과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가 여기 페이로드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좀 넣어놨는데 페이로드를 저희가 추론에 필요한 이 형태의 파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CSV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입력으로 저희가 추론이 끝난 엔드포인트 입력을 넣게 되면 그거에 이제 응답으로서 리스판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0.07이라는 거는 얘가 현재 뭐 프로드가 아니다인데 사실상 이거 프로드가 아니다는 0.07 정도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0.5 기준으로 뭐 확률을 정해서 0.5 이하이면 뭐 프로드가 아니다. 뭐 0.5 이상이면 프로드다 하게 되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0으로 해서 프로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행이 되면 요 내용이 실제로 여기서 제가 있는 코드에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뭐 다 실행이 돼서 엔드포인트를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끝나는데요. 여기서 제가 저희 콘솔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세이지메이커 콘솔로 제가 하나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콘솔로 가서 아마 엔드포인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콘솔로 와서 왼쪽에 인퍼런스가 있고 밑에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눌러보게 되면 현재 여기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파이프라인 스텝에 의해서 이 엔드포인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팅을요. 이건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는 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실행된 내용이 다 끝나서 이게 인서비스가 되게 되면 이게 실행이 끝나서 넘어가게 되고요. 다시 제가 파이프라인을 한번 스튜디오에서 한번 봐볼게요. 스튜디오에서 여기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만 많으니까 닫고요. 다시 이 파이프라인 정의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까 세 번째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이게 아까 크리에이트 모델 했던 스텝에 끝난 거거든요. 요거는 2초 걸렸네요. 그 다음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게 프로세싱 스텝을 통해서 엔드 포인트를 만드는 단계 스텝이 되고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클릭하면 비슷하게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그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노트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실행되는 동안에 시간 관계상 이따가 어드밴스를 조금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드밴스드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행되는 동안에요. 지금은 제 생각에 여기 다 돈 것 같아요. 3.5 디플레이가 돈 것 같고요. 다시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번 딴 거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이고 엔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인퍼런스의 엔드 포인트. 네, 지금 제가 아까 엔드 포인트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아까 두 개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개는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린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요게 좀 만들어졌고요. 요걸 다시 스튜디오에서 한번 볼게요. 스튜디오에서 제가 스튜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닫고 다시 한번 보니까 얘가 끝났어요. 끝났고 그쵸. 프로드 베이직 엔드 포인트가 잘 끝난 거죠. 끝났고요. 그래서 여기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노트북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아까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페이로드가 지금 이렇게 실행된 게 보여지고 추론해서 이 리스판스를 얻었고 이렇게 제가 삭제까지 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개였는데 하나밖에 안 보였던 이유가 얘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그 추론을 한 다음에 바로 제가 이 셀에서 실행을 해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인데 이렇게 한 개였지 잠깐 혼동했는데 이미 여기서 지웠기 때문에 두 개가 한 개가 된 거고요. 이미 지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얘 같은 경우 제가 이것도 똑같이 전체를 한번 돌려볼게요. 런 하시고 런을 셀을 하겠습니다. 그럼 들고 있고요. 얘도 한 30초 드릴게요. 한 30초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중요한 것도 찝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노트북인데요. 보시면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 똑같은데 이제 모든 스텝들 다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략한 개요들이 있고요. 설명들이 있고 4번을 보시게 되면 스텝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모델 빌딩 파이프라인 변수를 만들게 되고 전처리 스텝 단계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 학습을 위한 단계도 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이지 메이커 모델 생성 스텝을 또 여기서 정의하고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엔드포인트 배포 스텝.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봤던 노트북에서 각각의 노트북에서 했던 것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의한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스텝들을 다 엮어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스튜디오 확인하고 아티팩트 추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 좀 찝어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화면들이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로딩하게 되고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실행이 여기서 지금 3번에서 멈추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제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요. 이럴 경우에 한번 스튜디오 한번 가볼게요. 스튜디오에서 닫고 요게 어떻게 실행되나 볼게요. 요거 한번 닫아보고 리프레시 관점에서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뭐가 돌고 있는 게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시 노트북 가볼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다시 제가 한번 어떻게 디버깅 하나 볼게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커널 리스타팅 해보죠. 그래서 제가 리스타트 커널을 해볼게요. 해보고 이제 런 셀 안 하고 셀 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네 실행이 됐고요. 여기 됐고 됐죠. 그래서 뭔가 넘어갔고 얘를 볼게요. 넘어갔고 됐죠. 일단 셀 바이 셀로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셀이 좀 넘어가는데 다 이게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일단 잘 됩니다. 네, 되죠. 이제 여기 익스큐션 웨이트에서 걸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언가 아까 제가 런홀셀을 했더니 무언가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걸린 이유 자체가 뭔가 지금 네트워크에 의해서 뭔가 세션이 뭐 끊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거 파이썬 패키지 까는 코드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먹힐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행되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마크가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한번, 스튜디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요거를 끄고 다시 한번 요걸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이게 익스큐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제가 시도했으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요게 실행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니 이제 현재 이 첫 번째 단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실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요게 실행되고 있고 요게 끝나게 되면 뭐 다음 단계로 계속 가는 거죠.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상적으로 요 파이프라인 실행은 뭐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코드를 가서 좀 중요한 것들을 찝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좀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개요들이 좀 있습니다. 쭉 있고요.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스텝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쓰였던 저희가 파라미터 변수들 쭉 정의를 해놨고요. 전체의 스텝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전체의 스텝의 코드를 거의 똑같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뭐 프로세스 만들고 전체의 스텝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스텝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코드의 변화가 있는데 뭐 이런 건 비슷합니다. 아까랑 쓴 거랑 또 동일한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 동일한 코드이고 그 다음에 스텝 훈련을 보게 되면 여기 인풋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전처리의 스텝의 아웃풋의 결과 그래서 S3의 특정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입력으로 넣은 게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처리 스텝과 훈련 스텝을 이렇게 연결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 스텝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세이지 메이커 모델 생성 스텝은 뭐 동일한데 여기 똑같이 이 훈련 스텝에서 나왔던 결과들 그래서 여기 도커 이미지와 그 다음에 모델의 결과를 입력을 넣은 게 사실상 아까랑 다르죠. 이렇게 코드를 넣었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모델 스텝을 만들었고, 실시간 엔드포인트 배포 스텝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코드를 S3에 업로딩을 했고요. 동일한 코드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정의를 했고, 디플로이 스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세이지메이커 모델 정보를 넣어주는데, 이 아까 크리에이트 모델 스텝에서 나왔던 그 세이지메이커 모델에 있는 정보, 이 아웃풋의 결과를 입력을 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펜던시를 통해서 엮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서 이제 이 프로세싱 스텝을 통해서 엔드포인트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파라미터 변수들 쭉 넣고, 이번에 스텝을 보게 되면 아까는 스텝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가 만들었던 스텝들을 이렇게 쭉 다 넣었어요. 이렇게 넣은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처리, 훈련, 크리에이트 모델, 디플로이, 4개 스텝으로 이루어진 이제 파이프라인을 정의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이프라인 정의 확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게 됐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세이지메이커에 이제 실행을 요청해서 했던 걸 볼 수 있고, 현재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 노트북은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실행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5분 뒤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엔드포인트 이름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처리된 테스트 결과를 갖고 와서 다음 노트북에서 이 엔드포인트 대상으로 이 전처리된 테스트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서 추론을 하는 결과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티팩트 경로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변수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노트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노트북이 진행이 되고, 한번 실행 상태를 볼게요. 스튜디오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리프레시가 안 되는데, 여기 오른쪽 거 탭을 클릭하고 나면 갖다 다시 가면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첫 번째 전처리 스텝이 실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실행이 끝나서 전처리가 끝났고, 지금은 훈련 스텝이 실행되고 있는 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요거 끝나면 다음 걸 하게 되는데, 현재 저는 4분 52초 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략 제가 해보니까 전에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전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한 15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제가 조금 그 어드밴스 쪽의 내용만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프리페어는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해서 설명 안 드리고요. 트레인 EXP 요건 볼게요. 이걸 보시게 되면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맨 밑에 거 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스튜디오에서 확인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실적으로 요게 돌아서 이게 두 가지 스텝이 돌아갔던 걸 말씀드렸죠. 파이프라인을 만든 게 돌아간 게 보여드렸고, 제가 모델 레지스트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델 레지스트 등록 확인이 있는데, 얘도 실질적으로 모델 레지스트리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런 식의 이름으로 모델 레지스트리 그룹을 만들었고, 제가 이 모델을 등록을 4번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 1, 2, 3, 4 4번을 했고요. 각 모델 버전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번 버전을 한번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버전 4개, 4번째 버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이 모델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을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의 액티비티를 어프루벌 이벤트 타입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얘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을 가기 위한 펜딩이다 해서 이렇게 이런 변수들을 하나 정해 놓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의 어떤 F1이 F1, 애큐러시 같은 것도 매트릭들을 정해서 이 모델 버전의 F1 값이 얼마야, ACRC가 얼마야,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 모델 결과를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버전별로 볼 수도 있고, 각각의 버전에 대해서 이런 지표값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SDK로 이런 것들을 리스트 모델 패키지에서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델 버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GUI로서 나온 것들을 제가 SDK로 이렇게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GUI로 볼 수도 있고 SDK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3.1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많으니까 한 건 닫을게요.
제가 좀 한 거는 닫고,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얘도 제가 한번 스튜디오에서 요약해서 하는 걸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제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스텝 하나만 썼는데요. 그래서 얘 스텝 하나만 돈 거거든요. 돌았는데 현재 보시면 제가 스크린샷을 인풋 정보가 있어요. 인풋 정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인풋 정보로 내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의 레인지 값들을 줍니다. 줘서 예를 들어서 얘가 XG 부스트이기 때문에 뭐 맥스 뎁스라는 어떤 트리의 깊이에 대해서 내가 뎁스를 1부터 10까지 주게 되면 1부터 10 사이에서 얘가 최적화된 뎁스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의 범위값을 준 다음에 입력을 주게 되면 요 스텝이 돌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에 의해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 5개에 대해서 상위 5개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이 내온 어떤 그 성능값.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그 지표 값인데요. 이 지표 값들이 높은 거의 순으로 이게 지금 ROC AUC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OC AUC 값이 이렇게 높은 거 순으로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맨 위에 것들이 가장 높은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값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여기서 알파 값이라든지 에타 값이라든지 맥스 뎁스 이런 값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스텝을 통해서 저희가 뭐 실행을 했고 그런 결과를 뭐 인풋 아웃풋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노트북에 대한 초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도 한번 볼게요. 얘를 닫고 4.1도 그 중요한 거 결과만 볼게요. 4.1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제가 여기서 모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지표값이 있고요. 지표값을 통해서 컨디션만을 통과하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표,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델 ROC AUC 값을 하게 되면 그 값 자체가 이렇게 결과로서 evaluation JSON 값으로 안에 저장이 되고요. 요게 이제 S3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스텝을 통해서 실제로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던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요게 조건 스텝인데요. 이 조건 스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그 ROC AUC 값이 나왔죠. 그걸 통해서 제가 조건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뭐 0.8보다 크면 뭐 true, 뭐 0.5보다 뭐 크면 true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건을 주게 되고요. 이 조건에서 얘가 tru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을 조건 스텝을 하게 되면 true가 나와서 이 다음에 분기에서 true이면 뭐 다른 뭐 스텝을 하고 false면 뭐 다른 걸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 스텝을 테스트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밸리에이션하고 조건 스텝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5.1의 전체를 한번 볼게요. 얘도 이 전체를 또 마지막 결과만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던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맨 위에 전처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훈련 스텝이고 이 부분이 평가 스텝, 여기 조건 스텝. 제가 바로 전에 이 두 개 보여드렸죠. 엮은 거요. 그래서 요게 나와서 현재 얘가 true인 거예요. true이기 때문에 실제로 true인 여기에 그 프로드 어드밴스 HP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스텝으로 간 거죠. true인 걸 한 거고 만약에 false였다고 하게 되면 이 양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나온 거고 제가 캐싱을 통해서 제가 이런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변수를 하나 넘기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변수로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파라미터 변수로 제가 모델 투 이벨 투뭐 스레스홀드 0.8 그래서 제가 뭐 0.8보다 크면 true, 뭐 0.5보다 크면 true 그 값들을 좀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스레스홀드의 값을 0.8로 줬고요.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제가 인위적으로 저 조건을 바꿔서 이렇게 지금 false 쪽으로 타게 돼 있어요. 저 값에 의해서. 그래서 요게 false로 가서 요 두 개 스텝이 실행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드 어드밴스 모델 레지스터 그래서 모델 등록하는 쪽에 스텝이 실행됐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세이지브과 모델 스텝이 됐고 요 밑에 뭐 엔드포인트 모델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false로 해서 두 가지 스텝이 실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캐싱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요 앞에 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했던 결과잖아요. 했던 결과고 제가 요 조건 스텝에
파라미터 값으로 아까 제가 스레스홀드 0.8을 넘긴 거예요. 0.8을 넘겨서 실적으로 이게 폴스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캐싱을 이용해서 다시 실행하지 않고 바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두 개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정말 계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보가 뭐냐?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이 명령어를 쭉 실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스텝 네임이 프로드 어드밴스 전처리가 있어요. 전처리 관련돼서 무언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훈련 스텝을 통해서 무언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 스텝별로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이게 되게 저희가 추적하는 데 좋은데요. 이 계보를 보시면 이 전처리가 있어요. 전처리 보시게 되면 인풋이 여기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아웃풋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을 보시면 2개가 데이터셋이 인풋이 들어왔고 하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도커 이미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인풋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그 코드, 저희가 전처리 로직 코드가 들어온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코드인데 얘가 타입을 데이터셋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코드로 하면 좋지 않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런 코드 자체도 그냥 데이터셋으로 타입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세싱 PI 코드를 썼다. 그래서 이런 S3 경로에 이런 코드를 썼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인풋 자체도 실제적으로 이런 S3 경로에 이런 인풋을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 보시면 이 프로세싱을 돌릴 때도 저희 도커 이미지를 썼는데 이런 식의 도커 이미지를 썼다는 게 나오게 되고, 이 스텝을 통해서 아웃풋을 보시면 2개가 있는데 데이터셋에 2개가 있죠. 근데 하나는 저희가 트레이닝을 위한 전처리 결과, 하나는 테스팅 위한 전처리 결과. 그래서 사실상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것들을 이 스텝에서 뭐가 쓰였던 것들 어디에 있는지, S3이 어디에 있는지, ECR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뭔가 추적을 할 때, 뭔가 모델을 문제가 생겨서 재현할 때 되게 유효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인 스텝도 비슷해요. 트레인 스텝도 보시면 인풋이 2개 들어왔죠. 그래서 트레이닝 쪽에 전처리 데이터,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 아웃풋은 이렇게 모델 타르 GG가 아웃풋이 나온 거죠. 이게 S3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막 찾아서 들어가서 찾아봐야 돼요. 이 히스토리 관리도 안 되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마다 다 이런 것들 볼 수 있다. 볼 수 있고,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이밸리에이션 스텝도 인풋과 아웃풋을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세이지메이커 모델 같은 게 인풋과 아웃풋이 현재 여기는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 레지스터 같은 경우도 인풋들이 이렇게 들어왔고 아웃풋이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모델 레지스터 스텝에서 쓰였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어드밴스를 어느 정도 요약을 좀 해드려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베이직 했던 것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닫고요, 제가. 닫고 제가 그게 요거가 아니네요. 닫았는데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게 제가 폴더를 잘못 들어왔네요. 여기 잘못 들어와서 요걸 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고요. 요거 지금 제가 3.6 했었죠. 3.6을 보면 여기서 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세션이 좀 끊겨서 보는데 제가 여기 웨이트 볼게요. 한번. 그쵸. 끝났죠. 끝난 거로 보이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스텝을 해보게 되면 다 석시드가 떨어졌어요. 그쵸? 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했고 요거를 이제 한번 스튜디오에서 볼게요. 스튜디오에서 결과를 한번 보면 얘를 닫고 옆에 거 볼게요. 리프레시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4개가 다 실행된 게 볼 수 있죠. 됐고요. 요거 실행 시간 한번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5분 뭐 30초가 걸렸네요. 이렇게 걸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요 노트북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3.7을 볼게요. 3.7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셀 바이 셀로 실행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체 안 하고요. 셀 바이 셀로 1번 했고 하나씩 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메뉴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로딩 했고요. 그
그 다음에 테스트 저희가 전처리 된 세트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쭉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원할 페이로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CSV 형태로 만들어진 게 보여주고요. 실제로 출원 실행을 합니다. 출원 실행을 쭉 해서 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요. 결과를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컨퓨전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만들어졌고 제가 지금 출원이 된 게 보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해석한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미리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요 해석하는 방법들은 좀 노트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지금 제가 엔드포인트 삭제를 했는지 혼동이 되는데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제가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엔드포인트가 이미 네. 없어서 나온 거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could not find 엔드포인트 나오죠. 그래서 이미 지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습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업 원인도 정리가 됐고, 일단은 리소스 정리 작업을 좀 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실습을 좀 3번 했잖아요. 그 3번 했는데, 뭐 리소스 당연히 안 지우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뭐 리소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노트북에서 저희 쪽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저희 그 SM 스페셜 웹비나 있잖아요. 여기서 이 노트북 폴더가 보이고 여기 클린업이라고 보입니다. 클린업 리소스 노트북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딴 거는 좀 닫아 볼게요. 좀 많아서 닫고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얘도 닫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랩 1에서 사용했던 저희가 실험 관련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단계를 지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셀 바이 셀로 하겠습니다. 얘 전체 안 하고요. 하나씩 결과를 뭐 보면서 하기 위해서 셀 바이 셀로 하나씩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험 이름을 여기 XGBoost 뭐 POC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셀 바이 셀로 실행하게 되면 요 셀이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익스페리멘트 요게 지워졌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S3 버킷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했던 내용들만 지워야지 과거에 내가 이 버킷을 썼는데 버킷을 날린다든지 뭐 다른 데이터를 날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셀 바이 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볼게요. 먼저 세이지메이커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했죠.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세션 정보 가져왔고 그 다음에 버킷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실습했을 때 사용했던 버킷은 얘거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세이지메이커 뭐 리전 이름 있고 어카운트 이름이 아니라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버킷인 거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AWS CLI 커맨드를 날릴 텐데 이 CLI 커맨드가 AWS고 S3의 리무브에 S3의 버킷에 XGBoost로 시작하는 폴더, 우리 프리픽스라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있는 거를 지우겠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삭제하는데요. 실제로 뭐 S3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냥 놔두면 돈은 과금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상요. 하지만 조금 불안하시면 놔둬도 되시지만 뭐 이게 분명하니까 이대로 실행해서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지울게요. 그래서 지웠고 제가 그다음 제가 이제 랩 3번을 진행했는데 랩 3번에서 제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잖아요. 파이프라인을 한번 지워볼게요. 파이프라인을. 네. 근데 파이프라인을 먼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이름의 프리픽스가 세이지메이커 웹비나로 시작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한 개만 갖고 와봐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파이프라인 이름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세이지메이커 웹비나 파이프라인 베이스 요거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얘를 제가 여기서 이름을 정합니다. 똑같이 딜리티드 파이프라인에서 세이지메이커 웹비나 파이프라인 베이스 이름을 정했고 제가 딜리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울게요. 하나를요. 그렇게 하면 파이프라인이 지워지는데 여기서 HTTP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 떨어져야 합니다. 200이 떨어지지 않으면 뭔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뭐 500 이런 게 나오면 실패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뭐 이때는 분명히 이런 게 오타 이런 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얘를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가셔서 아까처럼 보시면 돼요. 있나 없나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 200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요 파이프라인이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파이프라인 관련된 어떤 그 S3에 있는 내용도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AWS3 RM 한 다음에 버켓 밑에 이 딜리티드 파이프라인 요 밑에 있는 거 다 지우겠다라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얘를 실행하게 되면 얘만 지웁니다. 그래서 얘만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요 파이프라인 밑에 뭐 인풋 코드 뭐 쭉 있죠. 뭐 트레이닝 잡들. 그래서 요 하이웨이 있는 것들만 지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셀이 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버킷에 한번 그 리스트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웠는데 또 다른 어떤 게 있는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시면 이 버킷에 있는 첫 번째 폴더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Fraud Basic Process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세이지메가 엑스지부스트 트레이닝 잡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오늘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지우면 되시긴 해요. 지우면 되시는데 요건 제가 일부러 코드를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아마 여러분 계정들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기존에 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것들을 조금 더 조심히 하시라고 제가 지우는 코드 안 만들었고요. 요거를 이렇게 CLI를 할 수도 있고 GUI 가셔서 S3 가셔서 하나하나 지우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것들을 삭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진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삭제 확인이 있어요. 얘 같은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상 저희가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지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더블 체크 관점에서 요거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가 있는지 볼게요. 그래서 보는 방법은 세이지메이커 콘솔이 있는데 비슷하게 여기 그 추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만들어진 엔드포인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볼게요. 얘는 주로 이게 과금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일단 리프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퍼런스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지우질 않아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액션에 딜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요거 보이는 거를 이렇게 왼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인퍼런스 밑에 아니면 추론 밑에 엔드포인트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가 그냥 보이죠? 클릭하시고 액션에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눌러볼게요. 요걸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딜리트 하게 되면 여기가 딜리팅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고요. 요게 한 10초, 20초 있으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놔두고 다음 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삭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이지메이커 클래식 노트북을 오늘 사용했거든요. 얘도 지웁니다. 얘도 떠 있으면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우는 방법은 제가 먼저 잠깐 구두로 4.1 클라우드 포메이션 콘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 이름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메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스택을 선택합니다. 오늘 제가 만들었던 거죠. 처음에 요거 선택하시고 2번 삭제를 누릅니다. 누르고 다시 세이지메이커 콘솔로 와서 노트북 쪽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하시면 여기 딜리팅이 뜰 거예요. 뜰 거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제가 그러면 요건 엔드포인트인데 금방 제가 엔드포인트에서 지웠죠? 그래서 지금 엔드포인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는 거를 한 거를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아까 클라우드 포메이션 해볼게요. 여기서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가고 그 다음에 스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딜리트를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택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워지는 게 그리고 클릭해 볼게요. 제가 한 30초 기다려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좀 삭제를 하시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삭제를 이렇게 할 때 제가 오늘 했던 것만 지웠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과거에 했던 것들을 지우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거 확인하시고 오늘 했던 작업들을 지워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면 일단 했던 것만 지우기 때문에 과거에 뭔가 작업했던 거를 지우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거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택을 생성하고 스택을 지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리프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지우고 있습니다. 있고 이게 끝나게 되면 제가 다시 그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띄워놨던 거에 세이지메이커에 노트북을 가볼게요. 노트북을 가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핑 돼 있죠. 그래서 요 제가 했던 거 스타핑이 이제 되고 좀 있으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까지 하게 되면 오늘 리소스가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다리는 동안 제가 저희 쪽 그 가이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드 관련 슬라이드를 좀 띄워놨고요. 첫 번째 보시면 실습이 끝난 후에 자원 삭제를 잊지 마십시오 있죠. 굵게 여기 저희가 언더라인까지 해서 했고 자원 삭제를 하지 않으시면 비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한 잔 정도의 제 생각에는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저희 가이드를 따랐다고 가정하에 1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상요. 1불도 안 나올 것 같고 정말 많이 나오면 2불. 그래서 어쩌면 1,200원, 2,400원 정도 수준의 오늘 저희 거가 나올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원 삭제를 지금 제가 조금 시간 들여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 고고토 웹비나 창을 종료하면 설문조사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저희 이쪽 AWS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첨에 의해서 소정의 이런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50불이군요. 예,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50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설문해 주시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했지만 오늘 좀 부족했던 점이라든지 좋았던 점을 좀 적어 주시면 제가 다음 세미나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 안내 가이드 드리고요. 다시 리소스 볼게요. 요거를 리프레시 해볼게요. 제가 리소스 삭제가 끝나면 끝내겠습니다. 끝났네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쵸? There are currently no resources라고 있죠? 그래서 현재 노트북 인스턴스가 사라진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꼭 보시고 마지막 더블 체크로 엔드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다시 한번 볼게요. 엔드포인트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많이 나간 놈이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아까처럼 노트북 인스턴스. 얘네가 돈이 나가거든요. 사실상 S3에 있는 어떤 데이터 저장은 저희가 뭔가 그걸 리드 라이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돈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데이터가 내가 지우는 것도 조심해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해 주시고 요 두 가지 노트북과 엔드포인트를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제가 요거 슬라이드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 설문조사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집중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